우리의 의지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나 한 달에 100시간이나 했다고? 시간을 내가 많이 투자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걸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해드릴 뼈 맞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는 왜 꾸준하지 못한가? 바로 가보시죠. 렛츠 고! 꾸준해지는 5가지 방법.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행동을 작게 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되게 다들 열심히 불태워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고서 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심지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작업물에 적용을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작업물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열정은 어떻죠? 바로 수직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매일매일의 시작을 아주 작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헬스장이 집 앞에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값이 2배가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선택을 했느냐? 2분 거리라서요.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눈 비비고 그냥 바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헬스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 옆에도 있거든요. 그 옆에도 한번 다녀봤어. 6개월 다니고 환불했습니다. 왜? 10분 거리였거든. 거기가 훨씬 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을 아주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 안 끄기입니다. 진짜 하찮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 끄기. 컴퓨터를 안 끄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다 가다가 모니터를 한 번씩 보게 돼요. 내가 어저께 하던 작업물이 그대로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코드 하나만 고치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거 잠깐만 할까? 라고서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엄청 쉽게 하셔야 돼요. 컴퓨터 켜고 마우스 잡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고 프로그램 켜고 프로젝트 불러오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쉽게 아주 간편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딱 하기만 하면 바로 이제 2시간씩 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몸으로 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거는 맞아요. 창작 활동을 할 때 흔히 어떻게 하시냐면요.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거는 머리를 쓰는 일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몸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습득했다 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많은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몸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익히게 되면은 그 기억은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거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코드 진행 같은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드 진행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하시는 거는 정말 익숙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손으로 쳐서 연습해 보신 분 손으로 치게 되면 일단 재미가 2배가 되거든요. 뭔가 진짜 음악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 내 손끝에서 음악 소리가 빠라랑 하고 나오잖아. 근데 마우스는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마우스보다 손으로 치는 게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은 그게 재밌다는 뜻이야. 쇼츠 마냥. 그러면은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손으로 꼭 쳐서 몸으로도 익힘과 동시에 재미를 스스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래서 몸으로 하셔라 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건반 못 쳐서 손으로 치는 거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손으로 치는 것과 마우스로 찍는 것 둘 중에 누가 오래 걸릴까? 제가 그걸 수없이 테스트 해봤거든요. 별로 차이 안 나요. 해봐야 5분 차이나. 어떨 때는 손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체력의 한계 같은 경우들은 꽤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한 번에 뛸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뭐 뛰는 거를 즐겨 하지 않으셨어? 그렇다면은 나의 벤치프레스 무게는 이 정도야. 그리고 나는 몇 개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물론 체력도 들겠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정신력이죠. 컴퓨터를 켜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집중력을
몇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몇 시간도 아니야. 몇 분이야. 몇 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마라톤 같은 거요. 뭐 20km 정도 뛴다 칩시다. 20km를 뛸 거면은 초반에 이 정도의 힘을 쓰고 중반에 이 정도, 막판에 이 정도 힘을 써야지라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8시간이라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분배가 가능한지가 알아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8시간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초반에 1시간 때 모든 기운을 다 쏟은 다음에 끄고서 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충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 분배를 했을 때 최대치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헤비하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오늘 했고 이만큼을 내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중간 지점,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조금씩 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은 기준 미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괜찮아요. 좀 미달이 되더라도 오케이 괜찮아. 너무 자신들을 괴롭혀. 어떤 기준을 잡으면은 이거는 넘어야 된다 생각해. 근데 아니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약간 낮아도 괜찮습니다. 장기전이에요 우리는. 자, 네 번째입니다.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며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학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우리가 음악 같은 걸 하다가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걸 잘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때 포기하고 싶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흔히 뭐다? 아, 나는 재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뭐 과제가 좀 허접해 이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야? 이렇게밖에 안 했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6시간씩 했어요 라고 얘기해. 시간을 얘기를 해. 착각이에요. 그거는 너무. 시간하고 성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헬스장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하죠. 근데 운동을 뭘로 해? 핑크덤벨로 해. 2kg를 한단 말이야. 몸이 자랄까요? 아니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커지죠? 한계에 부딪혀야만 근육이 자랍니다. 우리의 음악 실력도 마찬가지죠. 요만한 덤벨로 요만큼씩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들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무게, 근육이 찢어져라 해야 이만큼 자랍니다. 음악 같은 데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힌 횟수입니다. 네, 시간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힌 횟수. 뭐 음악 같은 걸 어떤 걸 알려고 해. 그러면은 그 음악에 대해서 있는 대로 분석하고 최대한 고민하고 최대한 똑같이 따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창작들을 갖다가 최대한 녹여놓고 하다가 막혀가서 좌절하고 난 쓰레기야 하면서 Alt F4 한 다음에 끈 다음에 벽 보고 잠깐 울고 이 횟수라고. 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빨리빨리 자라게 됩니다. 시간을 내가 많이 투자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걸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자신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 메인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시스템 만들기. 흔히 뭔가를 할 때 뭘 믿고 하냐면요. 나의 의지를 믿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말릴 수 없음. 나의 의지는 굳건해. 바로 박살나죠. 우리의 의지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약해진 의지의 틈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바로 시스템으로 메꿔야 됩니다. 진짜 불꽃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정말 1%밖에 안 됩니다.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죠. 이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뭘 포인트로 해가지고서 만들 것인가? 이게 오늘 메인으로 할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잦은 성취 시스템입니다. 뭔가를 배웠어. 그러면은 임팩트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게임인데 스타트 하자마자 보스몹 잡으러 가는 거랑 비슷해요. 절대 안 잡힙니다. 도트 데미지 1짜리 들어가서 10,000짜리 체력을 언제 깎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계별로 거기 그 게임에서 제공하는 몬스터들을 하나씩 잡으면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길 수 있는 상대 한번 꺾고 또 겨우 이길 수 있는 상대 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성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취의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작은 벽을 넘는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돼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쌓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이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앞쪽에 시간으로 책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시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옛날에는 근데 시간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어제 제가 4시간을 일했어요. 그리고 오늘 작업을 3시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평균 3시간 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3시간 반이라고 하면 너무 숫자가 하찮아 보여.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누적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저께 4시간을 했고요. 어제 3시간을 했고 오늘 3시간을 했습니다. 그럼 총 몇 시간이죠? 10시간이죠. 오, 나 10시간이나 했음? 이렇게 돼요. 와닿는 그 체감이 엄청 달라요. 지금 겨우 3일 했거든요. 한 달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100시간 정도가 됩니다. 나 한 달에 100시간이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은 저번 달에 100시간을 했어요. 근데 요번 달에 30일 마지막 날이야. 근데 90시간을 했네. 그러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만큼은 채워야지 해서 마지막 날 10시간을 때려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11시간을 때려요. 그래서 101시간을 맞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쌓여요. 1년이 되면 막 1000시간, 2000시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안 늘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이거를 근데 꼭 시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작업물의 개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들은 음악의 개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만들어낸 코드 진행의 개수, 내가 분석한 곡의 개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나중에 1년만 딱 지났을 때 누적 시간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뿌듯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만들기, 바로 부끄러움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근데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조용히 실행하고 라고 하면 이게 지켜질까요?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거는 내 자신이죠. 며칠 안 합니다. 나와의 약속은 제일 깨기 쉬우니까요. 근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 가족들한테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절대 날 유혹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창피해서라도 좀 더 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변에 나랑 계속 붙어 있는 게 가족 아니면은 뭐 독립했다 그러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첫 영상을 딱 올리고 하루에 2시간씩 작업한 거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유튜브에 1000명을 했어. 본 사람이 적긴 하더라도 어쨌든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우린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허접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과제도 한번 했었죠. 채널에 본인의 영상 하나 올리기 이런 거 했었는데 저 수업 듣는 사람이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딱 2명 했습니다. 딱 2명.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단한 엄청난 영상 올리지 않아도 돼. 편집하지 않아도 돼. 예전에 그 계정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이분이 외국인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나 봐. 매일매일 그 피아노 친 연습을 갖다 올렸어. 짧게. 근데 그게 어쩌다가 그 계정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러오기 시작합니다. 좀 늘었다.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했어요. 조금 해이해지잖아? 그럼 사람들이 바로 달려와서 댓글 답니다. 너 뭐 하냐? 안 하냐? 왜 이번 주는 안 올리냐? 이 새끼 빠졌네. 이러면서 댓글을 엄청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해.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술을 좀 했나 봐. 얼굴 벌게진 상태로도 쳐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잘 치게 됐습니다. 그 계정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있었어요. 그 계정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이용해서라도 약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막판 스퍼트 요만큼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최고의 경험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제가 독서 모임 같은 걸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비건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대요. 비건 음식은 맛없는데 비싸게 파는 허접한 음식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 어딘가에 가가지고서 비싼 비건 음식이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더래요. 진짜 제대로 만든 비건 음식은 맛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맛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성비로 몇 개 그냥 찔끔거려 본 다음에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달았대요. 저도 거기서 빡 온 거야. 뭔가 싫어하는 음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 음악이 싫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음악을 진짜로 최고의 환경에서 들어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싫어하는 음악이 진짜 비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들었다면 내가 그 음악을 싫어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야. 아니면은 그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그 음악을 들었다면 내가 그 음악을 싫어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고의 시스템에서 해보는 거 엄청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5만 원짜리 스피커 그리고 뭐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다 칩시다. 과연 내가 열심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5만 원짜리 스피커 값만큼만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건 곧 다른 말로 돈을 쓰세요랑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돈을 써가지고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 그러면 나는 그 값어치만큼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돈 쓰는 거 두렵죠. 1억 천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시간은 쓰기로 마음은 먹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엄청 아까운 시간인데? 그잖아. 그럼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 돈 쓰는 거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는 거 그게 더 아까워. 좋은 걸 하자. 이건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까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의 리스크를 치더라도 그걸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하기 시스템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혼자 하시죠.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즐겁게 의견을 나누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 안 됩니다. 주변에 동료가 없어서 나는 혼자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채팅방에 바로 옆에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서 같이 얘기해봐요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은 배움의 굉장히 넓이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미처 놓친 부분을 저 친구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시선을 내가 보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배움의 넓이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몇 배의 속도로 넓어져요. 두 번째, 재미는 그거보다 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거네. 그러면 그것만으로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서로 피드백이 오갈 거 아니야. 오고 가면서 내가 조금씩 발전하는 걸 느껴 곱절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멘탈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이거 좋은데? 이 한마디만 하잖아요. 멘탈이 회복돼요. 너무 쉽게 회복돼.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그 어떤 정신과 전문의도 그걸 못하는데 동료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오늘 의지를 불태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주 메인 얘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 요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혹시라도 멘탈이 털리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